누가 1등으로 오실까요? 1등으로 오신 분은 채팅을 쳐주세요. 어서오세요. 건방아. 행복한 토요일 주말입니다. 리하리하.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에 감사합니다. 1등으로 오시고 1등으로 도내하셨어요. 채팅은 안 올라오는데 또 채팅 안 되나? 나와라 채팅. 리하. 리아 2등이에요. 아 채팅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아니에요. 채팅 올라와요.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나봐요. 치치치기.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하고 몇 분 있다가 잠깐 사라져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배달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 배달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 민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는데 배달이 아직 안 됐어. 33분에 도착 예정이래요. 아이스크림 민초 시켰어요. 민초.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짜자잔. 따란! 거대 리노아가 등장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째 끝날 때 여러분이 무슨 얘기 듣고 싶으신가 여쭤보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미니 괴담 짧게 3개랑 그 다음에 제가 MBTI 빙구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썰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노아 짱커요. 반갑습니다. 토요일은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리노아 짱커요.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이스크림을 하루 종일 참다가 시켰는데 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미니미니 아니 리아리아 롯데리아 아, 네 감사합니다. 리아리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건방아. 오늘은 미니 괴담 3개랑 MBTI 제가 빙구짓한 거 짧게 얘기하고요. 녹는 거 아니냐고요? 그 드라이 아이스 넣어갖고 오겠죠? 그래서 오면 후다닥 달려가서 갖고 오려고요. 2개 시켰어요. 배달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맞아. 아이스크림 받으신 분 혹시 채팅이 아직 안 보이는데 드셨나요? 어제 다른 분들은 커피고 한 번만 아이스크림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은 아이스크림 드렸거든요.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드시는 분들은 리노아 게시판에 인증해주시면 또 많이 예뻐 해드리겠습니다. 너대가 있습니다.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건방아. 오늘은 낮잠도 자고 체력을 많이 충전해갖고 오고 역전재판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잡담도 저챗도 길게 하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저의 에너지 보충용 제 뇌가 포도당을 써야 되잖아요.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다다닥 착석해주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베스킨 민초 시켰어요. 민초랑 딸기랑 하나는 뭐 시켰지? 초코였나? 응, 3가지 시켰어요. 민초, 딸기, 초코. 제가 드린 분도 베스킨 드렸는데 그분은 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버라이어티 팩으로 드렸습니다. 가끔 이벤트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더 신나서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 너무 아껴두지 마시고 이거 제가 배운 말인데 아끼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 쿠폰 그때그때 쓰자. 쿠폰은 어서 쓰고 특히 오늘같이 주말 같은 때 딱 쓰면 좋지 않습니까? 딱 써서 가보러 모시지 마시고 써야죠. 써주세요. 여러분 꼭 써주세요. 안 그럼 안 준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그때 써주세요. 써주시고 인증까지 해주시면 더 기쁩니다. 2배로 기쁩니다. 와 2개월 정기구독 감사합니다. 기프트콘 받고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신나서 또 여러분 룰렛을 열심히 돌리고 선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외계인은 가끔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왜 외계인이야?
오늘은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대만 게담 2개랑 그다음에 인도 게담 하나, 미니 게담으로 3개 준비해 갖고 왔어요. CF를 보면 나와요. 엄마가 왜 외계인인지. 여러분들은 베스킨에서 뭐죠? 어머니가 하나 진짜? 그런 가슴 아픈 얘기였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머니 안 뽑...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외계인이야? 그러니까 왜 엄마는 외계인이요? 왜 엄마는 외계인이지?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했다가 알바가 당황해서 쳐다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베스킨로빈스라고 안 하고 보통 일본은 사티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맞아요. 메뉴도 조금씩 이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외계인이라서 본인 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CF로 나왔다고?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많이 힐링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초코볼을 우주를 비유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 거예요? 상상하니까 엄마가 엄마 별로 돌아간 거야? 그거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슬픈 얘기였어요? 진짜? 그런 거였어? 그런 스토리였어? 그런 거야? 몰랐는데? 알고 싶지 않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초코볼이 맛있어요. 저는 그거 맛있는데 그거 뭐지? 바삭바삭 팝핑 캔디? 팝핑 캔디 맞나? 그거 있잖아요. 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 거. 근데 오늘은 그 기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좀 부드러운 게 슈팅스타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드러운 딸기랑 민초랑 시켰습니다. 오늘은 좀 고전적인 게 먹고 싶었습니다. 클래식한 오소독스한 맛이 먹고 싶었다. 부드러운 민초, 그쵸? 민초는 클래식 아닙니까? 네, 어서오세요. 카스니님 저녁 안 드셨죠, 아직? 편도염 수술한 사람한테 먹이면 암살 병기가 민초라고? 진짜? 보통은 바닐라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걸려봐서 편도염 아는데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슈팅스타가? 난 또 민초가. 근데 민초는 시원할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건방아. 암살 병기예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폴로 먹고 탄산음료 마시면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아. 여러분 아세요 그거? 폴로 먹고 탄산음료 먹으면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하는 느낌? 실수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와 다시는 그렇게 먹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시원한 맛인데 그게 너무 심해서 아파요.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을 룰렛으로 돌려볼까요? 근데 룰렛 어딨더라? 또 까먹었지. 이거 자꾸 해봐야 제가 외워요. 이게 설정 아니고 알림 아니고 어디였더라? 콘텐츠 관리 아니고 제가 잠깐 또 딴 거 하느라고 이거 마우스를 잘못 만졌어요.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바보짓을 보셨군요. 리노아의 영업이 네 뭐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저녁 메뉴 골라드리려고 룰렛으로 기자회견 중인가? 웬 카메라 플래시냐고? 룰렛으로 여러분들 저녁 메뉴 골라드리려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의견을 받습니다. 잠깐 이거 입력할 때까지만 닫아놓을게요. 리토는 가끔만 데리고 나옵니다. 리토 꼬질꼬질하고 장마철이라서 요새 냄새나요.
앞발이 노래요. 라멘, 캐비어, 토끼정. 안 돼요. 토끼는 예뻐하는 겁니다. 먹는 거. 그리고 배달되는 거 위주로 여러분 추천해 주셔야 돼요. 간개밥? 그건 배달시킬 게 없잖아. 토끼간 안 돼요. 그건 용왕님이 드셔야 돼요. 젖은 걸레 냄새라고. 안 돼요. 토끼탕 먹는 거 아니에요. 토끼는 예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저녁 여러분들 주말이니까 치킨. 왜 입력이 아니 됩니까? 응? 왜 한영키가 안 먹히지? 라고 했는데 리나 또 바보였다. 내 키보드 일본어로 돼 있었다. 치킨, 그 다음에 하나는 밥으로 해야지. 그럼 피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할까? 항목 추가. 여러분, 치킨, 피자, 또 햄버거? 주말이니까 직접 테이크할 거예요. 비그치. 아, 비 내려요? 라자냐? 파스타? 파스타는 배달되면 다 피자 시킬 때 세트로 먹 짜장면? 짜장면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 중식? 돈가스?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저녁 메뉴 룰렛 돌리기 메뉴 정하고 있었어요. 현재 치킨, 피자 나왔고요. 나머지 또 뭐가 드시고 싶습니까?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김피탕은 진짜 비주얼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피탕은 안 파는 동네도 많을 것 같아. 모든 동네에 파는 거. 닭꼬치? 닭꼬치는 치킨이랑 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킨, 닭요리라고 할게요. 치킨 괄호 닭요리. 피자. 그 다음에 파스타? 피자 시키면 파스타 같이 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거 오븐 파스타 맛있지 않나? 치킨, 피자, 파스타. 그러니까 이태리 요리죠. 그 다음에 김피탕 너무 음스 같아. 음스. 오리탕보단 베이징 덕이 맛있는데 너무 비싸죠. 뭔가 한식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거 치킨이랑 피자, 갈비탕, 국밥요. 국밥 3번. 세 번째 국밥. 하나 더 추가할까요? 아니면 3개로 돌릴까? 잡채밥? 그럼 중식? 치킨은 한식이라고? 베이징덕을 판매하는 곳이 잘 없어요. 보라가 먹었어요, 김피탕. 예전에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비주얼로 보여줬는데 비주얼이 진짜 너무 몬자엽게 반죽 같아요. 아, 한식 배달시키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룰렛 시작. 돌려! 여러분 치킨 나왔어. 오늘은 치킨 드셔야겠습니다. 룰렛의 신이 여러분들의 그거를 치킨으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하세요. 닭 요리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치킨 아니라도 뭐 나는 찜닭이 먹고 싶다.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 나는 닭백숙 아니 삼계탕이 좋다. 닭 요리 아무거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아, 일본은 백화점 지하에서 그거 이렇게 한 롤씩 해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3개 주세요, 4개 주세요 이렇게 사면 돼요. 그거 다 말아가지고 팔아요. 백화점 지하에서. 그래서 4롤만 주세요 해가지고 먹어요. 매운 닭다리구이. 전 닭다리 안 먹으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뻑뻑살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배달 주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키세요. 저도 좀 있으면 배달이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1인 2닭 간다고? 오고 있어. 열심히 오고 있어. 지도를 보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시켰어요. 민초 시켜서 오늘 역전재판 하면서 먹으려고. 매운 닭다리구이에 중화면사리? 되게 특이한 조합이네요. 매운 닭다리구이가 뭘까? 매운 닭다리구이. 그럼 베이컨이 아니라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 화덕구이? 그런 건가? 숯불구이 같은 건가? 스미삐야끼? 아이스크림은 밥이 아니죠? 밥은 아까 먹었어요. 점심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파닭볶음에 햇반 비벼 먹을까? 파닭볶음이 뭐예요? 파닭볶음. 파닭은 아는데 파닭볶음은 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건방 어서오세요. 리아리아. 지금 오신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돌려서 닭 요리가 나와서 아무거나 치킨이든 삼계탕이든 닭백숙이든 닭볶음탕이든 찜닭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닭 요리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배달 주문해주세요. 드실 분들은. 닭다리살로 만든 매운지 제육은 돼지고기 아닌가요? 닭다리살로 만들면 그건 닭볶음탕이 아닐까? 닭볶음탕이 아닐까 합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데리야끼 소스에 파랑 순살 닭고기 볶음이요?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순살이니까 일단 좋아요. 합격입니다. 저는 뼈를 발라먹는 게 무지무지 귀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살파입니다.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일본은 지금 불꽃놀이 시즌이라서 온 동네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난린데 그 불꽃놀이 하는 동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전화가 휴대전화가 안 터진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휴대전화 안 되니까 그거 각오하고 가라라고 계속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가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그쵸? 시끄럽고 하얀 냄새는 잘 모르겠고 시끄럽긴 합니다. 뻥뻥뻥. 오늘 아마 되게 큰 거 스미다강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스타벅스예요. 너무 시원해요. 스타벅스에서 부끄럽게 리노아를 보고 계신다. 어떡해. 3시간 동안 호우경보다 찐만두가 되셨겠다. 그쵸? 물을 촉촉하게 뿌려주고 쪄요. 찐만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일본도 비슷해요. 자꾸 소나기 내리고 날씨는 덥고 근데 불꽃놀이는 하고 사람들이 유카타를 빌려 입었는데 비가 오고 난립니다. 무수분 수비드 중이에요. 드론 폭죽으로 바뀌는 화약 폭죽이에요. 네, 화약 폭죽인데 그게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 화약 폭죽 때문에 그 화약 찌꺼기가 근처에 있는 배들에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는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줘야 된다. 배 주인들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물어주고 넘어갔대요. 그냥 전통 놀이 같은 거니까. 근데 올해는 그게 조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많이 터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배 주인들이 이제 피해 금액을 해가지고 주최하는 데다가 보통 지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불꽃놀이 뭐 협회 상인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심은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후두둑 떨어지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강이나 바다, 도쿄만을 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 위에 떨어지겠죠. 높은 확률로. 그래서 선주들이 화가 많이 났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노아 뉴스에서 할까 말까. 한국은 비슷한 사건이 있을까요? 한국은 한강에서 하니까 배가 없으려나? 개인 배는. 그쵸?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비가 오면 문제가 비가 오는 것까지 낭만이 있다고 괜찮아. 불꽃놀이 비 온다고 취소하진 않거든요. 진짜 심하게 오지 않는 이상. 근데 빌려 입은 유카타가 문제다. 그거 렌탈할 때 젖으면 그거 세탁비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내 유카타가 아니라 보통 렌탈해가지고 샵에서 빌려가지고 오는데 네, 그게 문제입니다. 보통 시간이 있는데 시간당 10만 원이고 1박 2일로 다음날 그거 하는 걸로 하면 더 비싸요. 보통 기본이 10만 원 정도인데 대신에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거 신발이랑 소품 같은 것도 빌려주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옷 벗겨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게 포함돼서 하는 거고 업체마다 좀 다르고 내가 어떤 옷을 고르냐에 따라서 장식을 뭘 고르냐 오비에다가 오비 추가 장식을 그 허리띠 같은 거에다가 다는 장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뭘 하냐 그 다음에 뭐 레이스 뭘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는 게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면 혼자 입을 수가 없어. 어차피 입으려면 기츠케라고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돼요. 혼자서 입을 수 있는 유카타는 예쁘지 않다 여러분. 원피스처럼 된 유카타 있는데 그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숙달 되신 분들은 혼자 입을 수 있는데 혼자 입는 옷은 예쁘지 않아. 1년에 하루 정도 진짜 예쁘게 여자들은 꾸미고 싶은데 기왕이면 제대로 된 그 청순한 느낌을 내는 진짜 유카타를 입는 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빌리는 거니까 잠깐 몇 시간 빌려서 입고
사진 찍고 그냥 추억을 남기는 그런 의미. 근데 자기 거 입고 부모님이 입혀줄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그 동네 아주머니나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자기 거를 입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걸 입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프리사이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카타는 그래서 프리사이즈인데 작년에 입었던 걸 올해 또 입기 싫은 게 여자 마음이에요. 작년에는 핑크를 입었지만 올해는 연보라나 하늘색이나 수국 색깔이 입을 수도 있고 입고 싶을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렌탈샵에 가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살려고 하면 그죠? 수국색 많이 입어요. 왜냐면 지금 수국철이니까 수국이 피는 철이니까 수국 무늬가 있고 수국색인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살 수가 없고 장식 같은 것도 사려면 다 비싸요.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도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내가 비싸고 이쁜 걸 갖고 있어도 작년에 입었던 거 말고 딴 거 기분이 바뀝니다. 그죠? 여자들은 그리고 신발도 옷을 바뀌면 신발도 바뀌어야 되고 화장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 드는 가방이랑 하다못해 그 신는 신발의 끈 색깔 그 다음에 페디케어 맨발에다가 유카타는 해야 예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발에 페디케어 하는데 그 색깔도 진짜 내 유카타 색깔에 맞춰가지고 돈 주고 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자들은 스위치 조이콘과 게임패드처럼 라이브러리에 게임을 깍깍 채워놓고 할 게임이 없다는 남자들이랑 아이섀도우랑 립스틱을 진짜 많이 사놓고 미묘하게 색깔이 다른데 바를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죠. 남자들은 그 기분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남자라서 다행이라고요? 여자라서 다행인데 여자라서 꾸밀 수 있고 행복합니다. 여자랑 귀찮은 생물이구나. 왜 두 번 나오지 소리가? 여자는 귀찮은 생물이라고? 응? 나름 재밌습니다. 이게 싫다? 하면 안 하면 되죠. 본인이 나는 싫어하면 그냥 놔버리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화장하고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가지고 인형놀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오늘은 미니 꿰땀 3개랑 MBTI 빙고사건 썰을 좀 풀고요. 남자도 꾸밀 수 있죠. 그죠? 남자도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좋은 냄새가 나는 로션 같은 것도 바르고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지 않게 좀 관리도 하고 그 면도하고 나서 자국 같은 거 너무 푸릇푸릇하게 보이지 않게 좀 관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곁털도 잘 관리하고 남자도 가능하다. 인형이 안 이쁠 뿐이지. 남자는 대신 그걸 할 수 있잖아. 근육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육을 붙일 수 있잖아요. 남자는. 몸을 가꿀 수 있다. 여자는 진짜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해도 운동을 일주일에 6일씩 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놔버리고 6일씩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만 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해도 안 생기더라. 근데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는 잘 붙죠. 여자들은 진짜 안 생기니까 체지방은 빠지는데 근육이 붙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수준은 미국 헬스 잡지 표지에 나오는 여자 모델들. 말랐는데 팔 근육이 갈라져서 보이는 거? 살도 안 쪄요? 6일씩 해서 안 붙는다고? 진짜? 그냥 지방만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 너무 말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했더니 체지방이 또 붙어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중간에 쉬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분할 운동을 한다. 그래서 분할 운동을 합니다.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지 않고 루틴을 짜서 분할 운동을 했습니다. 토실토실까진 아니고 근데 토실토실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뼈는 얇고 닭처럼 거기에 닭 같아요. 조류 같아요. 그냥 다 피하지방이다. 나는 내장지방도 없고 진짜 다 피하지방이다. 남자는 조금씩 늘긴 한데 여자들은 진짜 안 버텨요. 차라리 지방이 빠지기는 하는데 근육은 진짜 안 버텨요. 지방이 빠져서 근육이 보일 정도고 제가 체지방 17까지 빼봤거든요. 그래도 근육이 안 보여. 그래도 안 보여. 고기를 제가 한때 안 먹었어요. 진짜 고기를 안 먹었는데 운동하면서는 닭가슴살이랑 프로틴 억지로 챙겨 먹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안 먹고 탄수화물만 열심히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까지만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은 너무나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이. 기분이 어쩔 수 없다.
오고 있다. 열심히 지도로 봤더니 거의 다 왔다. 10분 뒤에 도착이다. 매일매일 먹어도 된다고요? 아니 하겐다즈 안 넣고 베스킨 민초랑 딸기랑 시켰어요. 초코랑. 오늘 진짜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빡세게 식단 관리한다. 빡세게 식단 관리한다. 내일부터. 운동을 근데 열심히 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 살이 빠져. 그건 또 부작용이야. 가슴이랑 엉덩이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부작용이다. 여자의 상징. 그게 없어진다. 지방이 빠진다.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진짜 내일부터 합니다. 다이어트라고 하기보다 건강관리. 단백질을 너무 많이 안 먹어가지고 제가 자꾸 구내염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새 뭐 드세요? 식단을 좀 얘기했더니 제발 단백질 좀 챙겨 먹으라고 탄수화물만 먹지 말고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면 먹고 저녁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좀 먹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영양제 안 먹었는데? 그래서 좀 신경 쓰는 날은 두유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저는 두유 요거트를 먹어야 되는 엄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식단을 좀, 콩이라도 두유랑 챙겨 먹으려고. 닭가슴살 진짜 싫어. 지겹게 먹어가지고. 닭가슴살을 좋아하긴 하는데, 닭꼬치로 먹고 싶어, 닭꼬치로. 근데 사 먹으러 나가는 게 싫어서. 거기 갔다 오면 온몸이 훈연돼서 내가 닭꼬치와 일체가 된 기분이야. 이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살 잘 찌는 게 빠지는 사람보다 좋다는 거예요? 굳이 가슴살을 드실 필요. 근데 전 가슴살이 좋아요. 다리나 이런 데 맛이가 없다. 너무 닭 냄새가 진해서 싫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프로틴 먹을까? 라고 했는데 프로틴은 제가 제 몸으로 시험해봤는데 배탈이 나는 게 많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뻑뻑살파입니다. 그리고 전 닭껍질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일본은 닭껍질을 닭꼬치 구이집에 가면 야끼토리 집에 가면 파는데 그거 따로 시켜 먹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마니아가 있는데 전 닭껍질 싫어. 오도로도라고 징그러. 징그러. 소름 돋아. 그거 왜 먹어? 싫어요. 저는 안심이랑 파랑 같이 끼워서 구운 거, 그 다음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거 시켜 먹습니다. 맛있어요. 얼마 전에 사실 한 일주일 전에 지인들이랑 닭꼬치집에 갔다 왔는데 당분간 안 먹고 싶을 것 같아. 머리부터 속옷 발끝까지 진짜 그 닭꼬치 냄새가 연기로 다 배가지고 닭꼬치 자체를 안 먹어요. 다 벗겨내고 먹어요, 저는. 근데 그 집이 진짜 가슴살이 맛있거든요. 가슴살을 촉촉하게 구워가지고 그걸 주는데 소금구이로 해가지고 주는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줄 거야. 왜냐면 예약하기 어려운 집이거든. 시부야에 있다. 안 가르쳐준다. 왜냐면 관광객까지 늘어나면 내가 못 먹는다. 지금도 예약하기 힘들다. 경쟁률 빡세다. 현지인밖에 없어요. 거긴 관광객은 없고. 피따는 그 전체 요리에 샐러드에 들어있으면 빼지는 않고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죽에 들어있으면 좀 먹기는 해요. 중국식 죽. 아이스크림 빵 넣을 자리에 고기 채워넣는 게 더 좋은 군필려 고생이에요. 하와. 감사합니다. 모카만나님. 돈에 감사합니다. 시부야에 야키토리집 많아서 어딘지 특정 못해요. 제가 가는데. 그리고 진짜 냄새 다 빼가지고 전신 물빨래 가능한 옷을 입고 가야 되고 절대 좋은 가방이나 옷차림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이 아니라 진짜 완전 훈연대 갖고 나와요. 한국처럼 그게 없어요. 이렇게 우웅 해가지고 연기 빨아들이는 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닭꼬치인지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닭꼬치인지 훈연일체, 물화일체가 돼서 나옵니다. 연기가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그게 없어. 우웅이 없어. 그래가지고 입맛은 중화랑 일식이야. 엘프인데 그죠. 내가 혼자 닭꼬치가 되는 거야. 내가 스미비야끼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서 파는 토마토가 의외로 진짜 맛있어요. 토마토를 구워주거든요. 진짜 천천히 껍질을 까가지고 꼬치에 끼워가지고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주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미니 토마토, 방울 토마토.
토마토? 그걸 생수한다고? 그거랑 메추리알을 야끼토마토 진짜 맛있어요. 그 소금을 살짝 구워가지고 주는데 맛이 극대화돼서 안은 촉촉하고 겉에는 약간 그 껍질이 익어가지고 따끈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저 꼭 추가해서 먹습니다. 오더 메뉴. 토마토 그리고 메추리알을 반숙으로 삶은 거를 그거를 구워가지고 주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 치즈 같아져요. 메추리알을 살짝 숯불에다가 굽는데 안에는 노른자는 안 익히고 겉에 흰자만 삶아가지고 호일야끼가 아니라 스미비야끼. 제가 가는 데는 파인애플 없어요. 토마토랑 추가 메뉴가 토마토랑 그 다음에 가지는 가지 철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스파라거스 철에 아스파라거스 있고 그리고 파는 기본으로 있고 양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가지가 일본은 진짜 종류가 많아가지고 가을 가지는 며느리한테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지가 맛있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그냥 생 가지를 먹는 게 아니라 달콤 짭짤한 소스를 발라가지고 숯불에 굽기 때문에 진짜 맛있습니다. 닭꼬치집에서 파는 가지는 맛있어요. 그 불맛을 입혀가지고 맛있어요. 리노가 특정돼서 이제 예약 못한다고? 아니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어차피 거기는 관광객들이 가는 동네가 아니라서 시부야역에서도 멀다. 관광객들이 가는 데가 큰 길이 아니라서 거긴 전부 현지인이에요. 알아요. 한국식 니까나스랑은 달라요. 이거는 야끼나스랑 좀 더 비슷해요. 구운 가지랑 좀 더 비슷해요. 닭꼬치집 가지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가지 요리 저도 처음 먹어보고 트라우마가 생길 뻔했어요.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힌트를 계속 주신다요? 안 줄 거다. 이제 그만 줄 거다. 그 닭꼬치집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비스에도 되게 맛있는 집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어. 한국 분들 좀 있더라고요. 에비스에 조금 닭을 약간 들이켜주는 집이 있거든요. 한국인 기준으로는 너무 날로준대. 근데 일본은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트렌디한 닭꼬치집에 가면 진짜 싱싱한 닭을 날닭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겉은 익히고 속을 약간 들이켜서 스테이크 미디움 정도 되게 주는 게 있어요. 타타키랑은 또 다르고 스테이크 미디움 정도 되게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집보다 제가 가는 고전적인 집을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는 좀 세련된 오셔레한 집이라서 연기가 그 정도로 혼재되진 않는데 거긴 진짜 예약이 더 어려워가지고 외국인들까지 경쟁에 가세해가지고 에비스는 진짜 가기 힘듭니다. 타베로그에서 그냥 야키토리로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숙소 근처에 순위가 높은 곳, 점수가 높은 데 가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닭이 신선해서 대체로 맛있습니다. 일본에 오시면 제가 진짜 추천하는 요리. 특히 나는 헬창이다 하면 무조건 닭꼬치집에 가라. 건강하게 맛있게 한 끼를 진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닭을 회로 먹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 매년 나와요. 식중독 사고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 먹다 식중독 걸렸다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한국 네이버 그거 있잖아요. 이거 따봉 하는 거 캐릭터 나오는 것처럼 심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타베로그는 조금 믿어도 돼요. 타베로그도 보다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그게 보여요. 많이 보다 보면 보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이모티콘 따봉. 구글 지도만 봐요. 그건 너무 외국인들 위주라서 구글보다는 일본인들은 타베로그 많이 보고 갑니다. 네, 거의 타베로그 보고 가요. 신뢰 불신의 아이콘이죠. 불신의 아이콘 따봉, 네이버 따봉 아이콘. 라인에서도 그 싱긋 웃으면서 따봉하는 거 보이면 다 제낍니다. 닭은 근데 일본은 완전 생으로 먹는 요리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사고가 난다고 나와요. 식중독 걸렸다라고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아예 도쿄도에서는 판매랑 식용을 금지했는데 소간을 식용으로 먹고 그거 아파가지고 식중독 크게 걸려가지고 그런 거 꼭 뉴스에 나와. 50대 남성 몇 명이 불법으로 소간을 그거를 먹고 뭐가 걸렸다 막 이러고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 가서 먹어야 돼. 미니 괴담입니다. 오늘은 짧은 괴담 3개랑 MBTI 제가 빙고짓한 거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날개랑 식중독도 있는데
일본은 닭 샤브샤브라는 요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닭을 샤브샤브로 먹으면 100% 익진 않잖아요. 힐링 방법 일주일 밀렸어요. 참가자를 좀 더 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닭 샤브샤브라는 요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걸릴 수 있죠. 그죠? 100%안 익으니까. 좀 느긋하게 익혀갖고 먹어야 되는데 아이 대충 소고기처럼 대충 데치면 돼 하고 이러고 그죠? 그러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이스크림이 왔을까요, 여러분? 아, 곧 도착해요가 뜨고 있어요. 고기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닭꼬치집에 가면 인내심을 가져야 돼. 진짜 천천히 나오거든요. 일본 닭꼬치집은 내가 주문하면 이거 이제 됐을 것 같은데도 계속 뒤집으면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술을 꼭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온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시키세요. 여기서 일본어 가서 주문한 거 테바사키, 닭날개, 테바사키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테바사키, 닭날개, 그 다음에 하츠가 염통.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나오는데 오래 걸리면 혼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닭꼬치집은 아저씨 제가 가는 데랑은 좀 다른데 어디라 그래야 되지? 회사 근처, 오피스 근처에 닭꼬치집 가면 보통 지하철역 밑에 이렇게 상가 같은데 다리 밑 같은 데다가 닭꼬치 막 연기 나고 파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혼술하면서 혼자 드시는, 집에 가기 전에 드시는 회사원 아저씨들 많아요. 그런 데는 혼자서 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데는 혼자서 드셔도. ここからここまで2つずつください. 2개씩 주세요. 포차 느낌이죠. 술 한 잔 시켜가지고 생맥주다 테바사키 날개 닭날개인데 그게 집집마다 소스가 달라서 달콤 짭짤한 데도 있고 소금도 있고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시오로 드실래요? 타레로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시오는 소금이고 타레는 달콤 짭짤한 그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건데 그게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요새는 그것도 생겼어요. 양념오 치킨 맛 챙긴 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약간 고추장에다가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뭔가 약간 어레인지해서 치즈를 넣는 집도 있고 약간 그런 거 만든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닭 로제 맛나게 저는 안 먹고 친구가 시켜서 먹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불닭 로제 맛 나는 닭꼬치가 있다고 합니다. 야키토리집은 하나씩 주문하는 게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시켜요. 그러면 진짜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집은 그냥 코스로 시키고요. 그럼 아저씨들이 드시는 데는 보통 몇 꼬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몇 꼬치를 한꺼번에 시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바사키 2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는 동안 다음 것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거 그렇게 시키면 흐름이 끊기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갖고 오면 괴담 시작할게요. 지금 배달 중이래. 온 것 같다. 잠깐만요. 저 잠깐만 보고 올게요, 여러분. 호스 알람이었다. 택배였다. 내 아이스크림. 택배 왔다. 내 책이 왔다. 주말에 읽으려고 책 시킨 게 왔다. 아이스크림이 와야 괴담 얘기를 할 텐데 왜 아이스크림이 거의 다 왔는데 지도에선 집 앞인데. 콩국수요? 콩국수 맛있겠다. 맞아, 일본에 그런 요리 있어요. 콩국수랑은 다른데 따뜻한 돼지고기 샤브샤브인데 콩국물에 먹는 거 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추천한다. 맛있어요. 특이한 일본 요리 먹고 싶다 하면 두유 돼지 샤브샤브. 두유에다가 돼지고기를 얇게 해가지고 샤브샤브로 먹는 건데 맛있어요. 그거 의외로 맛있어요. 한국에 없는 요리잖아. 진짜 맛있어요. 돼지가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편견 하나 가지지 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고로상에 먹던 가라모 저는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해요. 코가 찡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두유 돼지고기 샤브샤브. 보통 토니오나베, 두유나베라고 불러요. 두유를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채소랑 버섯이랑 이런 거 넣고 샤브샤브 해 먹어요. 중국 꽈배기 찍어 먹는 그거 콩국 같은 거 맛있지 않아요? 저 그 요리 되게 좋아해요. 두유나베, 네, 토니오나베. 집에서도 해 먹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왜냐면 냄비에 그 붙은 거 끈적한 거 닦는 게 짜증난다.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걸 추천합니다. 전문점들 있으니까. 근데 맛있어. 그 돼지가 한국은 그렇게 손은 파는데 돼지를 그렇게 얇게 샤브샤브로는 잘 안 파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적당히 이 기름기가 있으면서 콩이랑 합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달짝 짭짜르르한 소스에 찍어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설거지 이슈. 돼지기름이랑 콩기름이랑 합쳐져가지고 하려고 하면 짜증난다. 대패 삼겹살이랑은 부위가 달라요. 훨씬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약간 차돌박이 같은 느낌? 푹 익히긴 해요. 돼지고기라서 일본도 그 나베 할 때는 푹 익히긴 합니다. 돼지는 덜 익히면 안 돼요. 다 익혀가지고 먹는데 진짜 얇아가지고 빨리 익어요. 장사 안 돼? 한국에서 하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편백찜은 그거랑은 또 달라요. 훨씬 얘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여자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맛.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 룰렛 돌려서 닭 요리가 됐습니다. 치킨이나 삼계탕이나 닭볶음탕이나 아무거나 닭 요리 시켜서 드셔주세요. 젤라틴 느낌이랑은 좀 다르고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서 튀기듯이 굽거나 국밥에 푹 끓이는 문화분들 잘 없는 요리라고? 차돌박이처럼 야들야들하고 얇게 해가지고 진짜 보들보들해서 입에 넣으면 녹는 느낌으로 그렇게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두유나베 저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셔보실 기회가 없으면 그거 냉장이라서 안 되나? 두유나베용 그거 세트를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긴 있어요. 소스랑 다 팔아서. 근데 돼지를 안 팔겠구나. 그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쵸? 돼지가 소로 하면 또 그 맛이 안 나서 무조건 돼지로 해야 맛있거든요. 그죠? 돼지고기 샤브샤브는 한국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배달 완료 떴다. 기다리세요. 이제 진짜 배달 완료다. 갔다 온다. 아이스크림 돌아왔다. 지구를 위해서 일회용 스푼을 거절했는데 사실은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였다. 그 핑크색 조그만 숟가락으로 말고 카레 숟가락으로 팍팍 먹고 싶다.
민초. 그거 시켰어요. 그래서 두꺼운 시켰어. 근데 좀 녹아갖고 왔어. 베이컨 가본 거. 민초. 카레 숟가락. 그 조그만 핑크색 숟가락 넣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먹으면서 괴담으로 가볼까요? 안 무섭나? 근데 먹으면서 괴담하면?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먹으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괴담을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슈팅스타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입에서 터지고 있다. 아, 슈팅스타 시킨지 몰랐어. 근데 메뉴에 봤더니 그거 드래그 하다가 잘못했나봐. 방금 하고 쳤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물티슈를 좀 닦을게요. 타다다닥 소리 나세요? 마이크 대고 있는데? 달라요? 드래그하다 잘못했나봐. 나요? 응, 희미하게? 초코가 빠지고 이게 들어갔어. 초코를 시킨 줄 알았는데 슈팅스타가 들어갔어요. 자, 괴담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미니 괴담 3개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얘기랑 두 번째 얘기는 대만 얘기고요. 세 번째 얘기는 조금 특이하게 인도 거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대만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타이난시라는 대만에서 꽤 제법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대만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 타이완 대학이 많은 교육 도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타이난 과학대학교의 어느 여자 기숙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되게 구체적이죠. 장소도 여기래요. 이 대학교 지역 제가 구글 지도에서 찾아갖고 왔어요. 여기서 있었대요. 여기서 여자 기숙사에서 밤만 되면 빨간 옷을 입은 소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지명과 장소까지 굉장히 구체적인데 근데 이게 타이난 과학대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구글 사람한테 찾아보니까 어서오세요. 미니 괴담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난 과학대학교라는 게 있고 타이완 응용과기대학이 있는데 중국어를 몰라서 아마 이 타이완 응용과기대인 것 같아요. 대만에서는 이 사건이 빨간 옷을 입은 소녀 사건이 뉴스로도 보도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 오네상 이쇼니야 서브 언니 중국어로 했겠죠. 물론 귀신은 중국어 했을 거예요. 나는 중국어 못하니까 그냥 일본어로 했다. 언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그 같이 놀자는 말에 넘어가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근데 중국이랑 대만에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귀신이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고 굳이 따지자면 서양의 유령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이게 빨간 옷 소녀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얘를 만나면 얘가 조금 무섭죠. 그죠? 뉴스 화면이 진짜 있다는 게 무섭죠. 네. 굳이 따지자면 유령에 가깝다고 해요. 얘를 만나면 얘가 같이 놀자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대만에서는 유명하대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이렇게 영화로. 일본에서도 개봉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소녀라고 이게 대만 영화거든요. 되게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찾아봤어요. 저는 무섭다고 해서 안 찾아봤는데 대만에서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귀신이랑 유령이 다르대요. 전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르다고 합니다. 고스트랑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혼백? 영혼? 귀신이랑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찾아갖고 올게요. 근데 같이 놀자 하는데 좀 예쁜 애가 같이 놀자고 하면 놀 수도 있는데 영화에선 예뻐요. 근데 이런 애가 같이 놀자고 하면 좀 그래, 그쵸? 레이스, 팬텀, 고스 단어는 많은데 그죠? 혼백의 개념. 이런 애가 같이 놀자고 하면 여러분 노실 겁니까? 죽는데 얘랑 같이 놀면. 이런 애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대만의 타이난시에 있는 타이완 과학대학교의 여자 기숙사라는 어제 봤던 공포 도내 영상급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찾아간다고? 얘는 여기만 나온대. 딴 지역에 안 나온대. 얘는 타이난시의 이 여자 대학교 기숙사에만 나온대요. 얘는 지방령인가봐. 거기만 나온대요. 미니 괴담이라서 이게 끝이고 두 번째는 또 역시 이번에도 빨간 옷 관련 소녀입니다. 빨간 애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눈인데요. 보이세요, 여러분? 무섭지? 이것도 대만발 괴담인데 어느 학교 교실이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한 학생 열쇠구멍으로 그 안을 들여봤더니 이렇게 빨갛게 보였대요. 온통 빨간색만. 그래서 나중에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방에는 빨간 눈의 소녀 귀신이 산다는 학교 전설이 있다라고 했대요. 이 학생이 열쇠구멍으로 봤던 거는 교실 빨간 눈의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근데 일본에도 비슷한 괴담이 있거든요. 빨간방 괴담이라고 해가지고 아카이 헤야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학교는 아니고 이제 택시 운전사가 수상한 손님을 태우고 갔는데 이 손님이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데 너무 수상해가지고 뒤를 살금살금 밟아가지고 갔더니 열쇠구멍으로 안에 훔쳐봤더니 온통 빨간색만 보였다는 그런 괴담이 있거든요. 근데 빨간 눈의 여자 정체도 일본은 대만처럼 인데 귀신이 아니라 병으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여자로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조금 버전이 다르기는 해요. 일본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빨간방 괴담 볼 때마다 수상한 제인 에어의 빨간방이 생각나요. 여러분 제인 에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로 숙모가 제인이 나쁜 짓이라고 할 때마다 어쨌든 말은 안 될 때마다 이 빨간방에 가두거든요. 이건 제인 에어 영화의 장면이고요. 아동 학대죠. 이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왜 이걸 보여드렸겠어요? 제가 이거를 빨간색이 피랑 붉은색이랑 입술 그 다음에 소중한 부분 그 성적인 그 부분을 상징하는 생명과 고용 활력을 상징하는 색이라서 사람들한테 활력이랑 에너지를 주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빨간색을 보여주면 흥분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쾌감, 성취감, 활력을 증가시켜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복 중에 빨간색이 많고 한국 예전 축구 국가대표팀도 빨간색 옷 입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빨간색 칠레 장식을 하거나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면 손님들의 식사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레스토랑 회전율이 좋아진다는 마케팅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빨간색 방에 머물면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여줬냐? 이 얘기 가고 싶었다. 빨간색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거 홍등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쵸? 홍등가. 빨간색이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런 거 할 때 그죠? 붉은 등을 내걸잖아요? 이게 중국이나 중화권이나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홍등가라고 그러는데 빨간 네온사인, 빨간 커튼, 그 다음에 야릇하게 붉은기가 도는
그죠? 그런 조명으로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흥분시켜서 빨간색으로 자극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고도의 마케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홍등가는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또 재밌는 그게 있어요. 빨간 조명 이런 느낌이죠. 이거 일본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홍등가라고 해요. 이런 건 빨리 지우고. 이 빨간색을 잘 활용한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이 있어요. 빨간색이 광기를 일으킨다는 서양의 주장이 있는데, 이를 히틀러가 나치당의 심벌 컬러로 빨간색을 활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마크. 이거는 좀 위험한 거라서 이미지 안 갖고 왔는데, 심벌 컬러로 붉은 태양을 등지고 있는 효과를 노리고, 내일 네덜란드 비행기 예약하러 간다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미지는 안 갖고 왔고요. 나치당 전단대나 연설을 보면 붉은색 깃발이나 붉은색 완장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도발한다라는 그런 심리학을 이용한 거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도괴담으로 넘어갈게요. 인도괴담은 진짜 특이해. 이게 뭐냐면 인도에서 도는 괴담인데, 인도 동부에 자리 잡은 오리사라고 옛날에 불렀던 오디시아 주에 있었던 얘기고요. 오디시아 주가 여기래요. 벵골만을 끼고 있고, 주도는 부바네스와르. 옛날에는 오디시아 주라고 불렸고 지금은 오디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퍼진 소문인데, 이게 뭐냐면 전화를 받으면 악마한테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온대요. 근데 그거를 받은 사람은 병에 걸려서 몸져 눕거나 죽는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옛날에 사다코는 비디오 테이프였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들도 집에 주워도 재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다코 못 나오니까 아마 요새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나 봐요. 그래가지고 괴담도 시대에 따라서 변형을 하나 봅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인도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번역해갖고 갖고 왔는데, 악마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남성에 따르면 악마가 전화를 걸었는데 착신 번호 찍혔다고요. 일반적인 번호보다 한 자릿수가 많아가지고 14자리였다고 하고요. 악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대로 통화를 계속하면 휴대전화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폭발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역시 IT 강국답지 않습니까? 괴담도 뭔가 프로그램의 나라답게 귀신도 바이러스를 씹는다, 악마도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진짜 특이하죠, 그쵸? 근데 그 후에 그 남자가 인터뷰를 하신 분이 그런데 그 번호로 다시 걸었더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요요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삐라는 메시지만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참고로 이게 폴더폰이라는 주장도 있고 스마트폰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내내 망상이에요.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아. 뭐냐면, 그래서 이게 폭발한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폭발했대요. 이거였는데 이게 2018년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괴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필 비슷한 시기에 헐리우드에서 일본판 짝시나리 영화를 그거 어레인지 해가지고 개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헐리우드판이고 이게 일본판인데, 짝시나리라고 전화 받으면 왜 저주받는 주온 같은 영화. 근데 이게 그때 인도에서 개봉을 했대요. 원 미스드 콜. 그래가지고 아마 비슷한 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소녀가 죽는 사건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집단적인 히스테리, 광기, 그 다음에 망상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나온 괴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짝시나리. 포스터 차이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닫았어. 내가 못 보겠어. 내가 못 보겠다. 일본판 1편은 한국에서 개봉해서 봐서 보지 마세요. 굳이 안 봐도 돼요. 리아리아 이제 왔어요. 괴담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대만 거 2개, 그 다음에 인도 거 1개 했습니다. 우르골 음악 알고 싶지 않아요? 전 이 영화 안 봤어요. 앞으로도 안 볼 겁니다. 이거 그 장면만 알아요. 막 꺾여가지고 죽는 거. 그것만 영화관에서 예고편으로 보고 당했다. 절대 안 볼 거다, 나는. 앞으로도 안 볼 거고, 절대 안 볼 거다.
그리고 제가 자수를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또 트위터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수를 할게요. 또 한 번 빙구 사건 일으켰는데요. 하지마. 그것도 까닭이 돼서 죽는 거 진짜 끔찍하단 말이에요. 제가 빙구 사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미지가 안 나온다, 이 빙구 또. 미치겠다. 이미지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지? 나와라. 나왔다. 나왔다. 로제터 장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기획하는 거. 근데 제가 알죠. 이렇게 나요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INTP가 아니었어. 내가 이거를 몇 번 테스트 해보고도 못 외워가지고 메모를 해놨거든요. 다시 확인해봤더니 나는 INTJ의 T더라고. 그래서 결국 또 바보였다는 거죠. 저는 INTJ의 T래요. INTJ의 T. TJ. INTP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대답했던 거죠. 빙구 사건이었다. 계획 몇 개를 폐기하시고 P가 되라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INTJ가 뭔지 나무 위키에 찾아봤거든요. 리노아가 안 보인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오케이, 나왔다. 아이스크림 먹느라고 잠깐 그거 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INTJ래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고요.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논리적이다. 나 로지컬하다. 그리고 목적, 계획, 절차. 이건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도 다이어리를 쓰고 1,000원 내고 했으니까 봐준다. 빙고이지만 논리적일 수 있다. 계획을 짜긴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럴 수 있다. 머릿속 생각을 토대로 이론을 만들거나 예측을 하고 이해를 하고 본질을 통찰하는 것을 선호한대. 입체예요, 평면이에요가 뭔 말이지? 그래요? 저는 INTJ예요, 여러분. 리나 떡떡이야,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저는 INTJ야. 난 INTP가 아니라 INTJ라니까, 여러분. INTP이고 싶었지만 INTJ였어요. 내향적이고, 그쵸? 히키코모리고.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증명되거나 사실로 판명된 것을 남들에게 내세우거나 객관적 원칙으로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래요. 맞나? 저 그래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을 덜 선호한대. 그런가? 나 치존한다. 다 치존한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타협하거나 현재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카르페 디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긴 해요. 현재를 즐기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해요. 우와, 나 용의주 또한 전략가, 과학자형이래. 멋지지 않습니까? 납득은 안 되지만. 어제 영도 보고 끄덕끄덕이라고? 어제 영도 보고 끄덕끄덕. 죄송해요. 취향을 존중해 드릴게요. 흰풀이를 보고 즐겨야 돼. 저 과학자형이래요, 여러분. 과학자형. 거의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진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만 좀 물어라라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만 좀 궁금해해라라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거절당하거나 규칙을 깨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창의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말썽을 부리죠. 그러다가 그쵸? 무언가를 성취내기를 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통찰력과 뛰어난 논리력, 강한 의지를 더해 이를 추진한다. 매우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 혼자 일하거나 결정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 타인에게 무심하다라는 편견을 받기도 하지만 왜? 그죠? 왜를 너무 하다가 항상 혼났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혼났어요. 댕댕이라고? 댕댕이? 대담한 몽상가이자 신랄한 비관주의자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독설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리노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독설한다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리알리 어서오세요. MBTI 빙고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이었습니다. 리노가 가끔 급발진해서 독설한다고 여러분이 글 쓴 거 봤다. 누가 쓰는지 아이디도 기억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엘프니까 사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입니다. 인간이란 생각하는 갈대고 약한 생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INTP도 궁금해?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게으르고 상상력이 없으면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닌데? 그냥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십거리는 진짜 관심 없어요. 저는 연예 뉴스나 이런 거 다 패스합니다. 안 봐요. 그렇다고 재미없는 사람들이란 건 아니다. 진지한 의면 아래 날카롭고 유쾌하게 풍자를 즐길 줄 아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입니까? 따뜻함보다는 합리적인 것을, 인기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한다. 닌겐와 닌게다. 날카로운 스르토이 리노하다. 진리와 깊이 있는 지식을 중요시하고 가벼운 잡담이나 선의의 거짓말과는 거리가 멀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돌려 말하지 않는다고 누가 글 쓴 거 봤어요? 리노아는 돌려 말하지 노빠꾸로 얘기한다고? 가벼운 잡담이나 선의의 거짓말과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그런가? 때로는 본의 아니게 모욕을 주거나 공격적이기도 하대. 문다! 리노아 문다! 와! 리노아는 후친 따위 모른다! 와! 문다! 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데 본연의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 INTJ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노비 그대로 있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때 타인의 타고난 자신감은 업무상에서든 사회에서든 심지어 연인관계에서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한다.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결단력이 있고 야망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음. 일노아라 야망이 있대요. 근데 표현하지 않는데 야망이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버티버가 될 테다. 야망인가? 헛소리였어요. 방금은 헛소리였어요. 그런 야망은 없습니다. 속대로 지구를 정복하겠다. 이글 때는 야망이다. 놀랄 만큼 호기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궁금한 게 진짜 많아. 그럼 바로 택을 주문해서 사봐요.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이 없긴 해요. 그래서 보통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연비가 좋아요. 인생을 마치 바둑을 두듯이 살아간다. 나 바둑 둘 줄 모르는데? 야, 바둑은 둘 줄 모르는데? 그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대책감이 드니까 사실은 과일도 갖고 왔어. 근데 껍질 까기 싫어가지고 껍질 안 까고 와서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껍질까지 먹으려고 했더니 시다. 계획적이에요? 당이 추가됐다고? 아니 섬유질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그릭 요거트 전문점이 다이칸야마라는 동네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성수동? 이런 것처럼 힙한 동네거든요. 부촌 천단동이랑 성수동 합친 것 같은 데인데 거기에 한국
본토에 그릭 요거트 전문점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토핑 과일 같은 거 얹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내려고 지금 아이스크림이랑 과일이랑 같이 먹고 있다. 그 느낌을 내려고. 걔는 배달이 안 된다. 요아정은 아이스크림이고 여기는 그냥 그릭 요거트던데? 이게 문제야. 게을러가지고 껍질을 안 깠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바둑 둘 줄 모르는데.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독창성과 직감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하다 보면 된다. 그죠? 저 요마을이 하는 거 보면. 저랑 먼 키워드를 볼까요? 저는 상호 우전 쪽이지 않고 여론에 의한 판단이 없고 인기에 대한 욕심이 없고 얕은 지식 골라쓰기, 대충 넘어가기, 가벼운 대화, 헐뜯기, 선악 논리, 인간관계, 부침성, 칭찬, 일상적 소통 이런 거랑 거리가 멀대요. 왜 뚜턱이 보이는 것 같다고? 나? 아이스크림 먹어서? 벌써 뚜턱이 보인다고? 진짜? 안 되는데? 볼따구인가? INTJ의 인생은 1부랑 2부로 나뉜대요. 와, 오늘 열심히 일하고 리노한테 10,000원 주시고 감사합니다. 리노와 MBTI 빙고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돈의 의미 안 나온다고? 이거 고쳤는데 아까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는 나오지 않았어? 치즈? 아까는 소리 나왔죠? 그쵸? 아까는 나왔죠?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 오니까 안 나와요? 장면마다 설정이 다르니까? 왜 안 나오지? 치즈 소리 켰어요? 소리 켰어요? 응, 소리 켰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1부라면 세상에서 위치와 최대 도달보면 성취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2부입니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거는 사실이다. 과제를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보다 조금 더 우아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다가 삽질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빙구짓을 합니다. 이누아상 캐스트입니다. 소리가 왜 안 나지? 소리 켰는데? 치즈 소리 최대로 돼 있는데? 오케이.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제 소리 날 것 같은데? 교수님 대학원 생감 1억원. 나죠. 이제 나죠. 감사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빙구짓을 하지만 어떻게든 되긴 된다. 난다. 제가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난 여러분들 MBTI가 궁금해, 사실은. 일본어로 된다. 아니요, 데끼르. 뭐뭐가 된다. 나니나니가 데끼르. INTJ? ENTP. INTJ. 몰라요? 그거 나도 몰라가지고 이거 적어놨다니까? INTP 멋있는데? 그거였으면 수녀님이랑 합방할 수 있잖아. INTP. 오, INTP가 2명이나 있어. INTP. 오, 3명. 여러분들은, 리노비들은 INTP가 많다. 범해역 우대기 때문에 데뷔해야 된다고? 만해자상 INFP래요.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그만. 근데 이 MBTI라는 게 한국에서 왜 유행하게 된 거예요? 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유행하게 됐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왜 유행하게 됐어요? MBTI라는 게. 전 그 맥락을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인싸들의 문화인 거죠. 그쵸? 그거는 알겠죠. 사람 구별하는 데 좋다. 근데 왜 구별해야 돼요? 그냥 만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지 않나? 그게 재밌지 않나? 너무 카테고리화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조금 더 과학적이다. 스몰 토크 소재로 쓰기 좋아서 취미가 뭐야 하는 느낌으로 사회 현상이죠. 이거 잘 맞네. 옛날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 보다간 이게 조금 더 구분이 많아가지고 분류가 많아가지고 그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꺼내기 쉬운 주제라서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날씨 얘기처럼 너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럼 저처럼 이제 바보처럼 잘못 대답하는 애도 있겠죠. 모르는데? 이러거나 까먹었는데? 라고 하거나. 오지랖이라는 말 처음 알았을 때 뜻이 옷자락의 앞섭이잖아요. 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친구들 사이에 스몰 토크용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거 돈 내고 제대로 테스트하는 협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그거 해보신 분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약식으로 말고? 정신과 교수님도 스몰 토크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협회가 있어요. MBTI 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회사에서 복지라고 해줬어요? 이런 걸? 그냥 월급 올려주지? 심리 서비스 멘탈 케어를 해준다고 거기서 검사지 같은 걸로? 진짜? 이게 정신건강 복지라고? 너무 유사과학 아니에요? 저 읽어보니까 되게 유사과학 같던데?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던데? 내 돈 낸 거 아니니 좋았어. 좋았지요. 그래도 월급을 올려주는 게 난 더 좋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닌가? 그 시간 동안 업무 안 해도 됐으니 정신 건강은 맞다고? 정식으로 한 건 좀 달라요? 저는 그거 말고 정신과에서 하는 심리 테스트는 해본 적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거. 병원에서 하는 거. 그거 왜 해봤냐면 어렸을 때 하도 제가 궁금한 거 많고 질문 너무 많이 하고 책 너무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시켜봤다. IQ 검사랑. 근데 여왕님도 똑같았대요. 여왕님도 그런 거 당했대요. 책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교과서 읽었어요. 저는 진짜 읽을 게 없으면. 제발 나가 놀라. 밥 먹을 때 책 보는다고 혼냐고. IQ? 3달이죠. IQ 3달이지. 근데 L4의 IQ는 인간이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정체불명의 법인에서 무료로 하는 모델에서 더 부정확하다고. 진짜요? 2자리는 돌고래 아닌가? 돌고래 아닌가? 재밌지 않아요? 저는 문제집 푸는 것도 좋아하고. 90에서 110이 정상이라고? 진짜? 100이 기준값이에요? 그런 거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과일 껍질을 깎지 않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서 민트랑 신건 안 어울린다는 걸 오늘 깨달았다. 아이크는 표준펀처 값을 수학 나왔다. 나 그런 거 몰라. 통계자 나 그런 거 몰라요. 표준펀처 그런 건 여왕님한테 물어. 표준펀처가 뭐야? 몰라. 수학은 몰라. 나는 수포자야. 수학은 다 까먹었다. 대충 모두의 평균은 100점으로 났다는 얘기라고? 수학은 다 까먹었어요. 여왕님은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대요. 그래서 저번에 여왕님 방송에 미분 적분 보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어. 수능 볼 때 수학이 재밌으셨다고 이끄셨구나. 리노아가 수학을 잘한다고? 그런 세계관이 어딘간 있겠죠? 수학이 즐겁지 않아요, 저는. 수학이
수학이 즐겁지 않아. 그랬더니 여왕님이 그건 네가 진짜 재밌는 수학을 안 해봐서 그래 하고 앉혀놓고 가르쳐 주시려고 해서 도망갔다. 나한테 적분을 알려주시려고 했어. 살려줘. 나는 이미 분수 때부터 수학을 놨던 인간이다. 네가 진짜 수학 재밌는 걸 안 풀어봐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저는 단순 연산하는 쿠몬 같은 거, 그러니까 구몬 같은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건 네가 재미있는 수학을 안 해봐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수학의 재미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미분 적분을 하면 재밌대요. 하나도 안 재밌다. 저는 외국어 공부가 재밌어요. 한문이 너무 싫어서 그럼 일본어 못하시겠다. 필수 한자가 1500자, 상용 한자 정도는 알아야지 일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리노아가 잠을 자면 수학 귀신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너무 무섭다. 여왕님이 진짜 앉혀놓고 내가 언제 한번 적분 강의해줄게라고 했어. 공부하면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돈으로? 그거는 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맡겨놓고 적금 같은 거 드는 그냥 할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 거 모른다. 주식이나 그런 거 모른다. 수녀님은 주식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나 그런 거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꾸역꾸역 모으는 것만 합니다. 맞아. 저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글 읽었는데 여러분, 가계부에 버튜버 도내하는 비는 뭘로 써야 돼요? 오락 취미비라는 분도 있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니까 의료비라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났어. 맞아. 유흥비라는 분도 있었고 되게 재밌던데요? 리아리아 어서오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쓰세요? 궁금해요. 비딜달림이기 때문에 비자금입니다. 여갑이 유흥이면 가치코이라고 취미 안 씁니다. 리노아상 우무rum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취미? 매도 없는 매수? 의료비라는 게 진짜 저는 좋았어요. 정신건강을 위한 거니까 의료비다라고 하신 참신한 그게 진짜 좋았습니다. 친구비? 친구비는 뭐지? 교재비 같은 건가? 인간관계비? 인간관계비, 교재비 뭐 이런 건가? 민초랑 여러분 과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얼마를 넣을 테니 언제까지 친구해주세요? 리노아상 이번 달 친구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친구비. 주식 잘하는 법 살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식이랑 날씨랑 상관이 있는 거? 제가 그거 언제 한번 썰을 풀어드리려는데 심리학 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식은 할 줄 모르지만 논문을 찾아놨거든요. 주식이랑 날씨랑 상관관계가 있어. 그거를 미국에서 쓴 논문이 있어. 언제 해드릴게요. 돈이 국경을 넘어가니까 관세 아닐까요? 관세라고? 이 세계 엘프니까 관세인가? 미국분이 쓴 논문인데 재밌더라고요. 형사 개체수와 출생률의 양의 상관관계 그런 거는 아니고 진짜 이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저기압일 때 인간의 기분 심리랑 그런 거랑 다 연관해가지고 논문을 쓰신 거였는데 되게 잠시만요. 입안서 터지고 있다. 슈팅스타가 터지고 있다. 한국 국내 주식시장은 이서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태풍 노루가 지나가니 노루표 페인트 주식이 올랐다는 것 같은. 지금 태풍 개미잖아. 그러면 개미는 뭐 없어요? 개미표 뭐는 없어? 개미는 없어요? 개미는 없어? 여러분 개미표 뭐는 없어요? F킬러가 올라? 태풍 개미가 오고 있잖아. 개미가 타이완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베르나르 개미가 문학동네인가? 나 개미 있는데 책? 찾아봐야겠다. 문학동네가 상장했나요? 개미랑 상관 있는 주식 여러분 뭐가 있을까? 태풍 개미랑
다음 태풍은 동남아 이름이던데. 개미니까 세스코가 올라? 개미랑 발음이랑 비슷하니 배민이 올라요? 석유 검다 김에서 김이 올랐다. 이거는 무지성인데 여러분, 감성이 아니라? 무지성 아니에요? 그거는 뭐 거의 기우제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 그거 지는다는 그거랑 거의 같은 건데? 진짜로?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통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아, 누가 하나 절에서 사면 따라서 산다고? 오르르? 그거구나. 나 그거 알아요. 가자! 한 다음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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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거 알아요. 그건 알아. 영차! 영차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개미들. 그게 개미들이잖아. 그쵸? 그쵸?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MBTI에 대해서 여왕님이랑 합방해서 MBTI 혈액형 성격, 별자리 성격 다 해가지고 문이과 유사과학 대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사실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 빙구로 짧게 그냥 제 것만 보고 넘어갔어요. 여왕님이 발작 버튼이 눌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특집은 아니야. 심도 있게 토론해보자.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열광하나, 이런 거. 여왕님은 혈액형이나 별자리는 킹 받으시지만 MBTI는 인정하십니다. 진짜요? 그건 또 특이한데? MBTI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 약간 유사과학이던데? 실제로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는 MBTI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봤거든요? 구글 삼아에서 검색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별자리, 하나 또 있다, 여왕님 긁으시는 거. 일본 아침마다 그거 나오거든요? 오늘 띠별 운세. 일본 뉴스 아침마다 레트르는 별자리별 운세 해주고, TBS가 띠별 운세인가? 아침에서 그거 해줘요. 그래서 오늘 행운의 무슨 별자리는 오늘 행운의 색은 뭐고, 뭐, 그런 거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1, 2, 3이 뭐, 럭키, 비키, 운이 나쁜 거, 아래에서부터 1, 2, 3이 이런 거. 같이 하기 전에 네이버 운세 본 적 있다고? 진짜? 뭔가 과학적인데? 같이 하기 전에 네이버 운세 본다니까 되게 과학적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여왕님 긁히겠다, 그쵸?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띠운세 나와요, 진짜? 근데 일본 TV에서 해준다니까? 뉴스 끝날 때 일기예보하고 거기서 오늘의 럭키비키 유사과학의 발원지를 따라가면 90%는 일본이더군요. 토종 유사과학은 수소수 정도. 수소수도 일본이 먼저 했을걸요? 그거 아직도 시바공원 앞에 수소수 파는 데 있는데 아직도 있는데 그 수소수도 일본일걸요? 신문에 있어요? 그거 아직도 일본은 파는데? 그 운동선수들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곰할 양파?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소수가 아니라 육각수가 한국 토종입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도 일본 책이죠. 저는 제 냉장고에 있는 양파들한테 싸게 나라고 예쁜 말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싸게 나더라고요. 그 혈액형별 성격도 일본이 시작한 걸걸요? 여왕님이 유사과학 때문에 화내면 아직 여왕님이 재밌는 유사과학을 못 만나봐서 그래라고 돌려주죠. 제가 그래서 로망이 없다고 그랬어. 지구 공동설이나 지구 평평설이 있으면 로망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여왕님이 저번에 안에 멘틀과 핵이 있는 게 훨씬 멋지다고 했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지저세계 펠로시도 나올 수 없잖아. 지구가 평평하면 캐리비안 해적처럼 배 타고 가서 슌 떨어질 수도 있고, 지구 속에 도넛처럼 비어있으면 펠루시다 같은 데서 지저인이 나올 수도 있고, 다주구주 멀티버스는 너무 마블 같지 않습니까? 물은 답은 알고 있으니 그 이름의 주문은 복을 이고 불은 답을 알고 있으니 지글이라 한다. 그거 조선시대에 썼던 검색 엔진이 지글이죠. 그쵸? 저 알아요.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한 다음에 지글을 돌리면 답이 나온다. 알아요? 거기서도 안 되면 삼족이 멸한다.
그깟 샘물 맞아 reptilian 있을 수도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 닥터우에서도 reptilian 같은 거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 헤이 지글 비밀 퀴즈 알려줘. 근데 일본은 오케이 구글이에요. 오케이 구글